안녕하세요. 오늘은 3학년 3단원 경쟁의 공을 다루는 게임 발로 공 다루기에서 세 번째 시간 대각선 패스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먼저 패스란 무엇일까요? 패스란 공을 사용하는 종목에서 같은 편끼리 공을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편끼리 공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편에게 공을 주었을 때 공을 받는 사람이 편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공을 줄 때 방향과 속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패스할 때 주의점은 첫 번째, 공의 중앙을 차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몸은 앞쪽을 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디딤발의 위치, 다리 스윙, 발목의 힘이 중요하고 네 번째, 공과 정면을 함께 보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글로 보면 어렵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영상으로 배우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발로 공 다루기 마지막 패스하기입니다. 자, 패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공을 보내는 걸 얘기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정확도겠죠. 정확도. 정확한 지점으로 공을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발의 특정 부위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발 부위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어느 부위로든지 패스를 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아직 공하고 완전하게 친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을 완벽하게 다룰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발의 네 가지 부위, 발등,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발바닥 중에 가장 정확하게 공을 보낼 수 있는 인사이드를 이용해서 패스하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자, 단계는 이렇습니다. 공을 놓고요. 자, 몇 가지 주의점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공을 찰 때는 인사이드로 찹니다. 발의 안쪽으로 공을 찰 때 너무 바닥을 차도 안 되겠고요. 너무 위로 차도 안 돼요. 공의 중앙 부분을 찹니다. 자, 이때 그냥 툭 차면 이 발목에 힘이 없겠죠? 그러면 공이 원하는 만큼 날아가지 않아요. 공에 힘을 주고 원하는 만큼 공을 보내기 위해서는 발목에 힘을 줘야 됩니다. 그럼 발목에 힘을 주는 방법은 엄지발가락을 살짝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이드를 이용해서 공의 가운데 부분을 찹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드리블 할 때처럼 디딤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의 옆부분 나란히 놓고 주먹은 한두 개 정도 들어가는 거리에 디딤발을 놓습니다.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요. 너무 멀어도 안 돼요. 주먹 한두 개 정도 거리에 디딤발을 놓고 패스를 합니다. 자, 공을 차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디딤발이 공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몸을 뒤로 이렇게 젖히면 벌써부터 자세가 이상하죠? 안 돼요. 자세를 낮추고 몸이 좀 앞쪽으로 나와 있어야 되고요. 공을 찰 때는 자, 여러분 놀이공원에 가서 바이킹 타본 적 있죠? 바이킹이 뭔지 알죠? 바이킹처럼 무릎을 기준으로 이렇게 차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보세요. 이렇게 차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바이킹 스윙 하듯이 뒤로 제꼈다가 탁 이렇게 차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보내는 것을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스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혼자 연습을 할 때에는 벽을 앞에다 두고 벽에다가 공을 차면서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에는 먼저 공을 차기 쉽게 짧은 거리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요. 점점 익숙해지면 거리를 멀게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만약 둘이서 연습을 한다면 서로 마주본 상태에서 공을 패스하면 되겠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짧은 거리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거리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벽을 치고 연습할 때보다는 사람과 사람이 마주 볼 때는 내가 저 친구에게 정확하게 줘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일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 3명 이상 여럿이 하게 될 때는 자,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각형, 만약에 4명이면 사각형, 3명이면 삼각형으로 서서 공을 주고받는 연습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방향으로 공을 먼저 보내주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공을 못 받은 다음 사람에게, 또 공을 받았으면 또 다음 사람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음 사람에게 이렇게 공을 주고받게 되면 연습이 되겠죠. 자, 만약에 오른쪽 방향으로 연습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왼쪽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도 좋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엔 짧은 거리였다가 점점 거리를 멀게 늘려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패스 연습을 할 때는 먼저 정지된 공을 차는 것부터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움직이는 공을 멈추지 않고 바로 차는 연습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바로 공을 패스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정도 드리블을 한 후에 공을 차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실제 모습은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럼 연습할 때는 단계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디딤발을 놓는 연습부터 합니다. 디딤발을 놓을 때 연습은 제자리에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한두 걸음 떨어졌다가 디딤발 놓는 것부터 다시 여기까지 연습을 합니다. 자, 디딤발을 놓는 것까지 연습이 됐다면 다음은 스윙.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바이킹 스윙처럼 옆에서 보시면 달려와서 차기 직전 여기까지. 자, 이때 어떻게 해요? 엄지발가락을 위로 올려주고 자세는 몸을 앞쪽으로. 자, 여기에 추가로 자, 내가 공을 보내고 싶은 방향이 있겠죠. 거기를 쳐다봐야 되는데 자, 이러고 있다면 안 되겠죠. 드리블 할 때 마찬가지로 공을 보내고 싶은 방향을 바라봐야 돼요. 즉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다시 하나, 둘, 여기까지. 한 번 더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자, 다음 정지된 상태의 공을 패스하는 연습. 자, 원하는 지점에 공을 차는 거죠. 즉 놓고 이렇게 차는 연습. 자, 매번 공을 패스를 한 다음에 주스러 갔다 오는 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벽을 두고 공을 패스하고 나서 다시 공이 돌아오게 하면 더 편하겠죠. 정지되어 있는 공을 두고 다가가서 패스. 돌아오면 다시 발바닥을 이면서 공을 멈췄다가 다시 한두 걸음 나가서 패스. 자, 이때 잘못된 자세, 방금 선생님 자세가 아주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차고 나서 이렇게 고개가 뒤로 젖혀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라 그랬죠? 공이 앞으로 나아갈 때 몸도 자세를 낮춰서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다시 자,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움직이는 공을 차는 거예요. 움직이는 공을 찰 때는 둘이서 마주보고 연습하면 제일 좋겠죠. 서로 공을 패스해주면서 차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될 때는 벽을 보고 찬 다음에 돌아오면 다시 차고 돌아오면 차고 이렇게 벽을 보고 연습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돌아오는 공을 이렇게 멈춰 놓고 차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을 그대로 차는 것. 정지되어 있지 않고 뭐 이동하는 공을 차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은 심화예요. 심화 과정은 그냥 차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서 방향을 한번 바꾸고 차기. 자, 다시 달려가서 방향을 한번 바꾸고 차기. 자, 이때 팁은 선생님들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선생님 여기 서 계시고요. 선생님 여기 서 계시고 친구가 공을 보내주면 방향만 톡 바꿔서 차게 해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패스 게임입니다. 패스 게임은 허들 통과하기 게임인데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가운데 허들이 놓여 있죠. 여러분 집에 허들이 없기 때문에 허들 대신에 뭐 공을 통과시킬 수 있는 도구, 아니면 뭐 페트병 2개를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놔서 그 사이를 통과시킨다거나, 이렇게 허들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허들을 향해 인사이드로 공을 차서 중간에 걸리지 않고 모두 다 통과시키는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 수준을 넓히려면 첫 번째, 허들과 나 사이의 거리를 멀게 할 수 있겠고요. 뭐 두 번째는 허들의 수를 늘릴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면서 게임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 게임 모습은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패스를 이용한 게임 중에 마지막 게임은 허들 통과입니다. 허들이 없으면 뭐 콘을 둬도 되고요. 패스를 해서 얼마나 허들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게임이에요. 이런 식으로 3개를 다 통과하면 3점, 이렇게 게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개인전으로 해도 되고요. 여럿이서 게임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발로 공 다루기는 모두 끝났고요. 손으로 공 다루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